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5일 재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 언론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아마 상당 기간 이 전모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제 수사 이제 진행이 되겠죠.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한 거와 별개로 이미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고발한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고발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진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 매체 등에서 막 이런저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한마디로 하면 월북몰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왜냐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라도 처음부터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넘어갔다는데 저건 월북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에 나온 각종 팩트들을 다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이럴 것이다. 근데 나중에 한번 실제 수사 결과나 이런 거하고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이런 게 이제 좀 흥미롭게 제가 재구성을 했는데, 전부 흥미가 아닙니다. 그게 팩트들을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우선 드러난 거는 이겁니다. 2020년 9월 22일부터 23일 상황 이거거든요. 그래서 22일 오후 한 3시 반 정도, 요 정도에 이제 이대준 씨가 북한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 하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이 그걸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 6시 36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를 합니다. 이 서면 보고에는 해수부 공무원이 표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돼 있습니다. 표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컨트롤 타워는 서훈 안보실장이 있는 청와대 안보실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훈 안보실장은 7시 30분에 정상적으로 퇴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건 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오후 9시 40분쯤에 피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 1시에 갑작스럽게 장관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이후에 문건 삭제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1시 30분 그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유엔 연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23일 오전 8시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훈 안보실장이 대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10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또 소집합니다. 거기서 서훈 안보실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일부 나타나 있고, 수사 결과 이제 드러나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월북몰이가 처음부터 있었는가 아니면 중간에 있었는가, 이런 게 이제 밝혀져야 될 대목인데, 그걸 제가 이런 팩트들을 재구성하고 언론 보도들을 짝있게 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23일 오전 10시에 서훈 안보실장이 지시한 내용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타난 거죠. 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 이런 근거는 크게 봐서 4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첫 번째, 이 씨가 다른 승선원들하고 달리 구명조끼를 혼자 입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배 안에 있는 CCTV 사각지대에 이 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 그 다음에 이 씨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유물이 실종 선박 안에 있던 거다. 또 하나, 이 씨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 요 4가지 주요 쟁점이 4가지인데 요거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 자, 그러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어떤 것이냐? 이건 이제 당시에 안보실 관계자,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자, 혼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 네 가지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선박 내에서 구명조끼 숫자를 세보니까 없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죠. 자, 중국 선박에 의해서 구조돼서 구명조끼를 거기서 얻었고, 그리고 그걸 입고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또 실종이 됐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추정은 그게 아니고 서해안에 뭐 중국 선박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거기서 떨어진 중국 구명조끼를 본인이 이제 살려고 그거를 챙겨서 입었다. 붕대 이런 것까지도. 근데 이제 붕대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마도 중국 선박에 의해서 1차 구조가 됐을 가능성.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혼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거는 그동안에 그 서훈 안보실장이 지시한 내용은 선박 안에 거를 혼자 입고 월북하려고 했다. 이거는 아니죠. 최소한도. 그 다음에 슬리퍼. 이 슬리퍼에 뭐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여러 사람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대준 씨의 슬리퍼가 아니고 공유 슬리퍼다. 여러 사람이 쓰는 슬리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CTV 사각지대. 이 배 안에서 CCTV 사각지대라는 거는 없다.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다. 부유물, 선박 안에서 부유물로 쓰일 만한 게 없어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게 없다. 그럼 이 부유물도 선박 안의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다른 데에서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월북의사, 이것도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처음에 북한에 넘어갔을 때 북한이 자꾸 물었는데 월북의사를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북한이 자꾸 질문을 하고 아마 총으로 위협하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 자진 월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훈 안보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나 월북을 위해서 넘어왔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단 살아야 되겠다. 월북이라고 하면 일단 걷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실제 속마음과 다르게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 결국 서훈 실장이 2020년 9월 23일 사건이 난 다음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관계장관에 의해서 자 이러이러한 네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거 월북이다라고 하자라고 한 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서훈이라는 사람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걸 제가 지금 이제 유추해 보겠다는 겁니다. 팩트들을 근거로 해서.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 때 표류라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류하고 이때는 북한 영해로 넘어간 것까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서훈 안보실장 등 그 당시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군다나 당시 통신선도 다 두절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신경은 온통 그 다음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30분에 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종전선언 제안 거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고 이거는 표류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구조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퇴근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직무유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무슨 얘기냐? 아니 우리 현직 공무원이 표류해서 경계를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통신선이 두절됐다고 하지만 방법이 왜 없습니까? 상선 간의 연락망 같은 거는 살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구조해서 좀 돌려보내달라. 진짜 월북이었으면 당신들이 접수를 하든가 하고 월북이 아니라면 돌려달라. 왜 얘기를 못합니까? 구조하라는 얘기를 왜 안 했느냐. 상선 연락망은 살아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직무유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자기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북한 측에다가 연락해서 이거
구조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유의사를 확인해서 처리해달라고 해라. 취시하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상선 연락망을 통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통신선은 다 두절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상선 연락망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방송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방송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금 넘어갔으니까 이래 해달라 얘기하면 되죠. 아니 뭐 그게 마이크로 해도 들릴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구조 노력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 그게 뭐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될지는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의 표류 중에 넘어갔는데 그거를 구조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큰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7시 30분에 정상적으로 이제 다 퇴근을 한 겁니다. 뭐 신경이 온통 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에 가 있으니까 뭐 이거야 뭐 그리고 북한이 뭐 설마 죽이게 하겠어?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9시 40분에 사망을 하죠. 사망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국방부가 이렇게 해경하고 국방부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불타는 모습 같은 게 이제 다 확인이 되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저는 이제 유추가 됩니다. 그게 9시 40분이니까 10시쯤에 확인한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23일 새벽 1시에. 열었죠? 열었는데 여기서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틀림없다 이거. 피격당한 거다. 피격당하고 뭐 저렇게 피격당했으면 뭐 그거는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나 이 관계장관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자기네들 대통령 6시 36분에 서면 보고한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에 다 퇴근해버렸고. 이러면 이게 직무유기 얘기가 나오고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걸 이 사람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사건을 가볍게 종결 처리하는 방법. 월북이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월북으로 이제 단정을 하고, 자,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 자료들은 이제 싹 없애고, 이거는 월북이다.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이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 회의 때 이 사람들이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았을 것이다. 자, 큰일 났다. 한국의 공무원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월북으로 끝내자.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자, 관계장관들한테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 이거는 월북으로 해야 누구도 다치지 않는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북으로 끝내자.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북이라는 증거와 반대되는 것들, 그리고 월북의 근거가 될 만하다고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딱 분리해서 월북의 반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쪽 거만 남기자. 그래서 그 새벽에 새벽 뭐 3시 뭐 5시 이때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서 다 국방부에서 60건, 국정원에서 46건 이걸 삭제하라. 이거는 이 삭제는 다 월북에 반대되니까 표류의 증거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다 삭제하고. 그럼 남은 건 뭡니까? 다 월북에 꿰어 맞출 수 있는 것만 남은 거죠. 요걸 만들어 놓고 문재인 대통령 뭐 깨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왜냐하면 이미 사건은 발생했고, 그리고서 오전 8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서훈 안보실장이 만나서 자, 상황이 이만저만합니다. 이거 월북으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것이고, 다 이게 제가 이제 추정입니다.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 추정을. 그리고 나서 오전 10시에 다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제 자, 월북의 근거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전부 다 전파를 해서 상황을 월북몰이로 끝.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누구든 월북이라는 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청와대에서 결론을 딱 내려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서훈안보실장 책임 안 져도 되고 국방부, 국정원 뭐 이런 데도 그냥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라는 사람이 스스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월북했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처리하고 끝난 거죠. 제가 보건대 이 사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걸로 보인다. 그런데 자, 이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니까 뭐 처음부터 월북몰이를 하려고 했는지 그것도 밝혀지겠죠. 근데 제가 보건대는 수많은 언론 보도들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딱 종합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시나리오. 이게 얼마나 맞을지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